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12월 19일 자 제주 금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셨습니까, 노현준님. 네. 자, 이번 주는 이제 2개 경주밖에 시행이 안 돼요. 이 부산 보존 경주로 인해서 2개 경주밖에 시행이 안 되는데, 편성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다행히 두 경주인데 홀짝 게임이 아닌 좀 혼전성을 가르는 그런 경주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주 경마에서 최고 경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주 일마배가 있었는데, 후일담이 어때요? 그 경주를 논하자면 저 역시 상당히 아쉬웠던 경주인데, 당시 강추로 팔리던 견일 8번마 견일불갈과 6번마 진치, 제가 웬만한 스타일은 제 스타일은 그 강추 마필에서 좀 아니다 싶으면 가감이 적고 하는데, 그 등마필이 워낙 사이즈 능력치가 좋고 이 전개 위주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견일불갈이 직전에 상당한 걸음력을 아껴뒀다 판단하기 때문에 핸드캡 부중을 감소받기 위해서 안 갈려던 그 마필을 끝이 잡다 끌려서 그냥 2차게 들이가는 그런 경주라 판단해서 진치보다는 좀 안전성있게 8번마 견일불갈이라 생각하고, 제가 주력으로 그때 당시는 안 팔렸죠. 명마탄생. 명마탄생이 상당히 저조한 그 능력치를 보여줬고, 그 전에 잠깐 빈만 봤는데, 저는 그때 당시 명마탄생 상당히 좋게 봤거든요. 마필이 예전만큼 살아났다 이렇게 판단돼서 또 예상태에서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견일불발에 주력으로 명마탄생 갖고 가고, 그리고 기본 방어로 진치도 안고 가고, 대상경주다 보니까 세 군형을 팠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또 한색이었습니다. 한색이었는데 8번말 늑발했죠. 늑발에다가 그렇다고 이기려고 나간 건 아닌데, 늑발했다는 게 좀 페이스 전체가 흐트러졌다. 그리고 막판에 걸음 죽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착수를 못 먹었는데, 어찌됐든 진치가 시원하게 머리 치고, 그리고 명마탄생 후차고 들어왔고, 또 3착이 또 한색에 들어왔던, 제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추가나만 그 두 축에서 제가 50대 50인데 6번만 진치만 안고 갔어도 확실한 주력으로 13배짜리 확실하게 적중시켜줄 수 있었는데, 저를 믿고 계셨던 여러분들께 너무 실망을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진치를 뺐어요. 진치를 뺐는데,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경주에서 이제 느낀 점은, 꾸준하게 경주력 발휘를 했던 진치가 그래도 60kg라는 가부종을 달고도 정상적인 페이스로 입상을 했는가 하면, 그동안 경주시 좋은 능력을 보여주다 갔다 안 갔다 하는 애들은 거의 그냥 깨구락지가 되는 거니까, 이 경마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말 갖고 장난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언젠가는 그 자기 스스로가 자멸하는 결과가 온다. 이런 교훈을 줬던 제주 일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축하를 해야죠, 윤덕상 마방한테. 지난해에 이어서 2연패네, 그죠? 그 진치라는 마필은 작년에 안득수 기수가 기승을 해서 또다시 대상을 먹었었는데, 그 뒤로 장난질을 쳤죠. 그렇지. 쉽게 말하면 강한 마필은 한참 마체에 힘이 찼고 그런 상태에서 승부를 안 했던 거죠. 또 다른 걸 마방에서 노리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몇 번, 2번인가 안 가더니 말이 완전히 자빠진 거예요, 습관이. 농땡이가 돼갖고 말이 안 나갔던 거죠. 그게 걸린 게 한 1년 걸렸고, 지금 이 마필, 진치라는 마필이 2달 전인가요? 그때부터 마체에 힘이 붙어서 예전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이 마필 장난치게 되면 이제 마방에서는 안다. 장난치는 더 이상 써먹을 구미가 없기 때문에 항상 승부는 최선을 다할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제 직전 경주만 빼놓고는 진치 그 마체 상태가 올랐을 때 제가 제대로 적중시키던 게 3번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마필 역시 계속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주교차 5경주하고 이제 7경주가 2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모현주니언의 승부처는 어떤 경주? 일단 7경주를 가장 메인 승부 정했고요. 2경주다 보니까 5경주도 자신 있습니다. 분석하는데 2경주니까 짧고 굉장히 파고드는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준 만큼 제대로 된 적중 안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제주교차 5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에서 모현준 의원이 나름 승부니까 왜 승부로 잡았는지 한번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경주 분석을 해보니까 두 경주인데 제가 주면 승부처를 지정했습니다. 뭐 9마필 뛰는 제주마 경주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경주에서 강추 마필은 정해져 있다 생각합니다. 믿고 갈 수 있는. 그렇지만 후차 혼전이 예상되는데 후차 혼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도 아주 최근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마탄생이 직전에 힘썼듯이 최근에 힘쓴 마필 조교 때도 무난한 마필 그 마필을 주력으로 안고 가기 위해서 이번 경주를 주면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그래도 좋게 보는 마필 한 마리를 언급해. 뭐 일단 저는 3번마 파트너가 가장 안정적인 강추 마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 선출평 마필인데 900m는 처음 뛰지만 뒷심이 상당히 강한 마필입니다. 거리가 늘수록 좀 유리하다 판단되는 마필이고요. 뭐 권동석 기수가 지금 컨디션 만족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추진 마필은 좀 일강에 있게 타거든요. 안쪽에든 바깥쪽에는 뭐 직선에서 진로 잡더라도 충분히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 마필 믿고 갈 수 있는 저는 강추 마필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이번 제주교창 오경주가 이제 경주의 맥을 잡아본다면 레이스 자체가 상당히 느린 레이스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레이스다 보니까 뚝심 면에서는 3번 파트너가 괜찮은데 9번 별빛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별빛 축제 저는 이 마필 첫 출출 때부터 상당히 주의 깊게 봐서 자체 경주도 잘 적중했었는데 이 마필이 근성이 없어요. 예전 발걸음 상태를 보면 정말로 월등한 능력치를 보여줄 그런 마필을 판단했는데 이 마필이 막판 근성이 없기 때문에 이기려는 그 습성이 없고 좀 따라가는 마필 그런 마필이다 보니까 거리 늘어도 물론 방어권을 안고 가야겠지만 강축 마필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인기는 좀 없죠? 9번이 안 없나요? 요번에 말입니까? 네. 요번에는 또 그렇게 인기는 안 팔릴 겁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제주 경마장에는 이제 제주 그 예상지가 있는데 예상지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훈련을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또 마번을 주축으로 잡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하는 방향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모현준 의원의 준비인 승부처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는 마필은 3번 파트너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아까 물어본 9번 별빛 축제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900m의 첫 도전이라는 점이 단점이긴 합니다만 이 복승률 100%를 가리키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필 자체도 장구성이가 데뷔전을 빼놓고는 거의 자가용처럼 몰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체가 출전마들이 대부분이 작아요. 그런 가운데 300kg에 육박하는 유일한 앞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기세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9번 별빛 축제가 이 편성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 저는 9번 별빛 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현준 의원은 3번 파트너에 대해서 강력하게 준매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9번 별빛 축제를 언급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 이제 한라마 2등급 경주인데, 이 편성은 거의 배당이 좀 요즘 나오는 편성인데, 그래도 이번엔 좀 괜찮게 보는 마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을 이유는요? 뭐, 이번 경주, 고만고만한 능력치에, 2등급짜리 능력치에, 단지 1400에서 1600으로 옮긴 건 그런 경주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믿고 갈 수 있는 강축 마필, 3번마, 블랙엔젤, 이 마필이 믿고 갈 수 있는 강추라 판단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창 마필들은 상당히 혼전을 뛰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1번마 군항예벌은 직전에 상당히 강필마로 팔렸는데 정말 졸전을 펼쳤죠. 막판 경주 직선에서 바깥쪽으로 빼서 나와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왜 안으로 들어가는지 이 마필을 추임 마필인데 그래서 정말 제 능력치 못 보여주면서 졸전을 폈지만 이 마필 이번 안장도 바뀌었고 또 조교 상태도 상당히 무난합니다. 무난하기 때문에 이 마필 역시 주의 깊게 봐야겠고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번마 소양호인데 이 마필이 강한 선행력이 갖춘 도주막격의 그런 마필인데 직전
직전에는 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 돌아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직전에는 1400m에서 아무래도 1400 경주에서는 바깥 게이트가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선행마라는. 왜냐면 바깥으로 쭉 외곽으로 돌다 보면 그만한 거리를 놓치게 되는 거죠. 무리한 힘을 쓰니까. 근데 지금 1600이란 말입니다. 1600에서는 그 정도 발주 꼬한 순간에 200m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편성에서는 이마필보다 강한 선행력 갖춘 마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하자마자 안정적으로, 직전보다는 안정적으로 선행을 잡고 무리 없이 나가게 된다면 이마필이 DC는 기본적으로 갖춘 마필이거든요. 초반에 무리한 힘만 안 쓴다면 이마필 버틸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과연 당시 현장 경주에서 초반 무리하지 않고 선행만 밟은다면 밟고 무난한 선행, 단독 선행 받아가면서 경주 전행만 풀린다면 DC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20번만 소형어가 그렇게 팔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외의 배당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소양호까지. 네. 전 권동석 게드가 198색이네요. 200색은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열심히는 탈 것 같으네요. 자, 근데 아마 당연 배당판에서 일부 군항해별이 가장 많이 팔리지 않겠어요? 강축으로 팔리겠죠. 네, 강축으로 팔릴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쓸데없이 월군을 했어요. 한라만 1등급에 올라가가지고, 네. 뛰더니만 거기서는 뭐 그냥 걸음만 재보고, 이번에 이제 강축으로 팔리고, 또 훈련 상태도 지금 좋다고 얘기를 해서 당연히 팔리는데, 브레겐젤도 지난번에 잘 뛰었고, 또 소양호가 선행을 가긴 하는데 등짝이 좀 아무래도 좀 직전보다는 불안하죠. 아무래도 전현준 기수가 타던 건데 그렇게 됐고 안쪽 게이트에 이제 브레겐젤도 그렇고 이번 절대신도 그렇고 얘네들이 이제 빨리 나갈 수 있는 소질은 갖고 있는 말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3번 브레겐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번 군항해별이야 뭐 대가리 팔리는 말피니까 이 말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죠. 당연히 뭐라고 그러시겠지. 그러면 저는 2번 절대의 신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편성에서 1600m를 무난히 소화를 할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필은 제가 보기에는 사이즈상으로는 일본 군항해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대부분의 마필들이 이제 161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2번 절대의 신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10번 소양호처럼 선행 일변도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취입형 마필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서를 유지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도 2번 절대의 신이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선 가장 으뜸이 아니냐. 어차피 편성 자체가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 1색이라면 2번 절대의 신이 이런 편성에선 상대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7경주 메인 승부차라고 얘기했는데 3번 브레겐젤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모현준 위원에게 자, 이번 메인 승부차 무조건 적중 자신 있는 거죠? 예, 이건 좀 자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경주는 모현준 위원의 자, 한번 음성을 한번 청취해서 여러분들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뭐 5경주하고 7경주 2경주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2개 경주지만 퍼펙트 적중. 자, 그걸 위해서 자, 모현준 의원과 저가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조금 쉬었다가 토요일 차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